7번 지문은 자, 주제를 보아하니 이제 과징금, 딱 봐도 이제 법 관련된 지문이다, 그지? 자, 주제 잡자면 자, 사회문화 지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사회문화 지문 중 이제 법 영역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차분히 잘 읽으면 풀려. 자, 보자. 자, 1문단이요. 자, 과징금이란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자,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말한다. 자, 쉽게 말해, 자, 과징금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과징금은 뭔가를 위반했어. 자, 그거 돈으로 내. 이런 거라고. 자, 이어서 금전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과징금은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인 벌금과 유사하지만, 자, 그러면, 자, 벌금이라고 하는 개념도, 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팼어. 이제 내가 누군가를 때렸어. 그래서 걔가 날 고소했어. 근데 내가 징역을 살 정도는 아닌가 봐. 그러면 보통 벌금형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치? 자, 그때 또 돈을 낸단 말이야. 그러면 과징금이랑 뭐가 다르죠? 라고 할 건데 애초에 명칭이라는 걸 보니까 자, 유사는 하지만 자, 어떤 위반 사항에 대해서 자, 금전적인 자,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유사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다른 거지. 자, 보면요. 자, 사법기관에서 부과하는 벌금과 달리 행정청에서 부과하는데, 자, 부과의 이제 주체가 달라요. 자, 과징금은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거고, 자, 벌금은 자, 사법기관, 자, 우리 법원이라고 할까? 자, 여기서 부과를 한대. 자, 그래서 구별되고요. 자, 과태료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하거나 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자, 과태료라고 하는 친구는 일종의 뭐 과징금의 일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좀 더 읽어봅시다. 자, 과태료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사사범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부과하는 반면 과징금은 특정 법령을 위반해 얻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한다. 자, 그러면 과징금과 자, 과태료라고 하는 개념도 자, 일부 자, 차이가 있다라고 해. 자, 과징금은 이제 과태료부터 나오지. 자, 과태료는 경미한 것들. 자, 길 가다가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를 버렸어. 자, 경미한 범죄죠. 자, 경범죄라고 하는데, 자, 그걸 이제 아무도 못 봤으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자, 주위에 지나다니던 이제 시청 공무원이 그걸 발견하고, 쓰레기 버리셨네요? 벌금이세요? 막 이런 이제, 명칭은 벌금이라고 하지만, 그때 과태료 처분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경미한 형사사범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부과한다. 자,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자, 범죄자가 되면 소위 말해 빨간 줄이 끄인다라고 하지, 그치? 자, 근데 이제 길가에 가다가 쓰레기 한번 툭 하고 버렸다고? 갑자기 이제 너 빨간 줄. 이러면 너무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부과하는 게 과태료고요. 자, 대표적인 과태료가,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속도 위반이랑 신호 위반 있지. 물론, 이제 그것도 범죄지, 범죄인데, 자, 그걸 했다고 이제 사회 전반의 질서가 흔들리거나,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준다거나, 뭐 일부는 다르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 구역여기 앞에 도로 뭐 해봤자 50이잖아, 그지? 근데 50인데 갑자기 막 포르쉐 한 대가 300으로 달려. 그건 좀 많이 위험해. 자, 그런 게 아니고서는, 그래서 그 정도로 과속을 하면은, 그 벌점의 점수가 한계치를 초과해가지고, 그거 걸리면 바로 면허 취소돼.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건 있어. 자, 근데 어쨌든, 과태료는 범죄자 만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과하는 거고요. 과징금은 어때? 자, 과징금은 특정 법령을 위반해 얻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자, 과징금의 목적은, 자,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쓰는 거래. 자, 내가 이 그 위반 사항 때문에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어. 자, 그거 다시 토해내. 요런 목적이 강한 거야. 자, 이어서요. 자, 또한 경미한 형사사범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행정청에서 우선 부과한 후에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에 재판을 받는 과정을 거친대. 그러면은 과태료는 이제 벌금의 개념은 아니겠다, 그치? 행정청이 부과를 한다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사법기관의 재판을 받는 과정을 거치고요. 형벌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을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가 됐고 그거 납입을 완료했으면 더 이상 이제 여기 밑에 나온 것처럼 형벌 부과 대상이니까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는 거지. 자, 이어서 자, 하지만 과징금은 목적과 성격이 형벌과 다르므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형벌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할까? 자, 과태료는 부과를 하는 순간 형벌의 대상은 되지 못해요. 자, 근데 과징금은 애초에 목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자, 형벌을 부과할지 여부도 같이 고려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위반 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대요. 자, 이게 1문단입니다. 자, 2문단. 자, 현행법상에서 과징금 제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화제가 바뀌었지. 자, 두 번째는 과징금의 유형이야. 자, 볼까요? 자, 큰 범주에서 그 유형을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자, 두 개. 자, 1번. 자, 경제적 이익. 자, 환수라고 하나요? 자, 환수 과징금. 자, 두 번째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자, 아마 말 그대로일 겁니다. 자, 경제적 이익의 환수는 내가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은 부분을 환수하는 것에 자, 큰 목적을 두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그 뭐 식당 같은데 막 맨날 여기 시킨데 한 짜장면 50그릇 시키면 한 25그릇에서 8이 나온대. 자, 그러면 위생에 큰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런 가게는 이제 위생검사를 받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해. 자, 근데 영업정지를 때리면 사업자가 막 한 달 가게 못한대.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손해거든. 자, 보통 뭐 월 매출이 막 몇 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파는 값이니까. 자, 그게 없으면은 얘는 굶어 죽어. 자, 그러면 그때, 자, 영업정지면은 이 사람이 못 살아갈 것 같으니까. 자, 그때 자, 그걸 대체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을 낸대. 그러면 과징금을 내면은 영업은 할 수 있다. 이거지. 그치? 자, 이어서 봅니다.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불법 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과 부당 또는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박탈한다는 경제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자의 성격은 모든 제재 처분이 가진 공통점이므로 본래적인 특징은 후자의 성격이 있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후자의 성격이 뭘까? 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전자야.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불법적 이익의 환수와 박탈. 이게 후자야. 자, 거기에 목적을 좀 더 둔다는 소리야. 자, 이런 측면에서 이 유형을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이라고 한대. 자,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 그럼 여기서 본래적 의미라고 하는 게 경제적 이익의 환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이어서 자, 그 다음 이 유형의 과징금은 불법적 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한 기존의 몰수 추징제도. 자, 그런 거 있잖아. 그치? 뭐 불법 도박장을 운영을 했어요. 자, 뭐 카지노 같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차무식이랑 같이 이제 일했던 뭐 안치영이라고 하는 애가 추징금을 뭐 얼마더라? 뭐 450억인가? 그렇게 맞아요. 불법 도박장 운영했다고. 자, 거기서 추징을 하려면 자, 그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음이 입증이 되고 재판을 통해 유죄 확정을 받아야겠지? 자, 근데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오래 걸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몰수나 추징은 복잡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간단하게 과징금으로 처리를 하면 자, 그 절차를 조금 간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자, 환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겁니다. 자, 목적은 그래. 자, 결국 자, 환수 절차의 자, 효율성을 높여주는 목적 때문이야.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문단 3문단입니다. 자, 영업정지 처분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이다. 자, 행정청은 영업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행위를 집행한 후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통해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를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정지로 인해 공공의 편익이 감소 밑줄. 자, 그런 거지. 이게 이제 장소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자, 뭐 예를 들어 우리 학원이 이제 범소고를 수업하는 유일한 학원이래. 자, 그러면 자, 우리 학원이 갑자기 이제 내가 화가 나서 서윤이를 한 대 쥐어 박았어.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영업 정지를 막 2달을 받은 거지. 그러면은 이 2달이 시험 때 기간이랑 막 겹쳐.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은 물론 학교 수업을 들으면 되지만 이제 필요에 따른 수업을 또 못 듣는 기회 박탈이 일어나기도 하지, 한편에서는. 자, 그런 경우라면 자, 여기서 이제 공공의 편익이 감소하는 거지. 자, 요건 이제 그냥 재미를 위한 예시고, 자, 예를 들어 병원이 큰 실수를 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엄청 이제 깡촌이라 가지고 병원이 근처에 거기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병원의 영업 정지를 때려버리면은 갑자기 응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그 환자는 죽을 수도 있고, 그치? 자, 아픈데 치료를 못 받는 거, 요런 게 이제 공공의 이제 복리인 거지. 자, 그걸 저해할, 감소할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의료나 복지 분야 등 공공 편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에 한해 공익적 관점에서 영업을 계속하게 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이 도입되었다. 자, 그러면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은 아무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야. 자, 만약에 아무나한테 주면 어떻게 돼요? 아무나한테 주면 나 그냥 벌금 내고 말지, 이제 과징금 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가 아니고, 자, 공공의 자, 편익을 감소하는 경우에만 자, 한정적으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부과한대요. 자, 이 유형의 과징금은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 즉, 자, 부당한 이득의 환수의 목적도 있지만, 자,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자,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얘기를 한대. 자, 변형된 과징금.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 유형에서는 행정 집행 과정에서 행정 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위반 행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자, 처분을 선택할 수는 없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저 부당한데요? 자, 저 부당하게 지금 과징금을 맞아서, 과징금이 아니죠. 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서 저 이거 못하면 죽어요. 라고 해서 의견을 제출하지만, 자, 그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이 하겠지. 자, 그래서 그 판단에 대한 처분은 더 이상 선택할 수는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자, 공익성 판정에 대한 민원 등 처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행정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 때문에 실제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 위반 행위자에게 처분의 명시적 선택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주장.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영업정지 당할래? 과징금 맞을래?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자, 그런 입장이 있고, 자, 지금은 아니란 소리지. 자, B는요, 공익적 성격이 적은 영업이 처분받은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A는 선택이 가능하대. 자, 이게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 자, 불복. 자, 불복 사례가 너무 많대. 너네 영업정지야? 아니요, 저 죽는데요. 자, 제가 하는 영업은 공공의 편익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 영업정지 안 되겠는데요? 라고 불복한 사례가 너무 많은 거지. 왜? 당연히 영업정지보다 차라리 과징금이 나와서 그래. 응? 자, 그게 이제 선택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자, B는, 자, B 다시. 자, 공익적 성격이 적은 영업이 처분받은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자, 의료나 복지 분야가 아니야. 아까 말한 것처럼, 자, 학원.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영업도, 자, 과징금을 도입해야 된다.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자, 과징금의 적용 범위를 늘리겠다는 거잖아. 자, 여기서 과징금의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게 공공 편익을 감소하는 경우의 범위를 늘리겠다는 말이야. 자, 그래, 이런 주장이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의견으로 제시된대요. 자, 이어서,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과징금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 유보의 원칙을 따른대. 자, 법률
자, 유보의 원칙. 자, 이게 뭐죠? 자, 당연히 모르면 설명돼 있겠죠? 자,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행전작용이 행해짐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막 하는 게 아니야. 자, 법률적인 근거 아래에서만 처분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따라서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서는 부과 및 징수의 주체, 자, 부과 사유, 상한액,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침익적 행정행위의 남용을 방지한다. 자, 그럼 결국 법률 유보의 원칙은 자, 우리가 침해죠. 자, 이제 여기 나오는 과징금을 때려 맞으면 자, 어쨌든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익을 빼앗아 가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침해의 소지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야. 자, 결국 국민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범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쓰이는 거라고. 자, 이어서 자, 과징금은 일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긴 하는데 자, 일괄 납부하면은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자, 너 과징금 3억 했는데 내 전재산이 3억이야. 그럼 전재산 1차나, 그지? 자, 그런 사람들은 생활이 안 되니까, 자, 여기 이제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해 납부기한 연기나 아니면 분할 납부하는 걸 허용한대. 자,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겠죠. 자,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의무자가 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하려 할 때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자, 예를 들어 12월 1일까지 내세요라고 하면은 12월 1일 이전 10일까지. 자, 적용이 된대. 자, 그걸 행정청에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자, 과징금 제도는 이러한 법률 유보의 원칙을 통해 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꼼꼼히 우리 정독을 했으면 자, 34번부터 봅시다. 자, 34번에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행정청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과 과징금 모두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행정청이죠. 자, 행정청은 과징금을, 벌금은 사법기관이 하는 거니까 자, 1번은 안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 2번. 자, 2번 정답이죠. 자, 행정청은 경미한 형사사범이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치? 과태료의 이제 부과 이제 대상도 대상이 아니라 부과 주체도 행정청이 맞았고,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가 범죄자 만들지 않기 위함이니까. 자, 2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 35번 넘어갑니다. 자, 35번에 자, 1번부터 볼까? 자, 윗글에 대한 이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변형된 과징금. 자, 여기죠. 영업정지 대책. 자, 이는 행정청의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수단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말이 언급이 됐거든요. 자, 3문단에 영업정지 처분할 때 설명이 됐는데 자, 영업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자, 이 무슨 말이야? 자,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게 자, 이 행정행위를 하면은 거기서부터 수익이 발생을 한다고. 영업허가를 때리면 영업이 시작이 되겠지. 그럼 거기서부터 이익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은 수익적 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수단이다 라고 하는데 수익적 행정행위가 영업의 허가야. 자, 그러면 영업 정지를 하려면 영업 허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영업 허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후 관리다 라고 보는 거라고. 자, 그 다음 2번. 자,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과 변형된 과징금은 모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은 공통적으로 지니죠. 자, 3번. 자,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은 기존 몰수 추징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 그랬지. 자, 얘 때문에 자, 어려움을 고려해 효율성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자,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과 달리 변형된 과징금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둘 다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됐기 때문에 불복하면 행정소송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럼 답은 4번으로 가야지. 자, 36으로 갑니다. 자, 36. 자, A가 아까 우리 말했던 선택권 주자. 자, B는 과징금의 이제 공공편익의 침해 범위를 좀 넓게 주자. 자, 요런 말인데 자, 볼까요? 자, 1번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는 대등한 제재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 위반 행위자가 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견해는 A에 대한 찬성 입장이다. 자, 아까 요런 말을 했지. 아까 우리 영업정지 당할 바에야 과징금 낸다. 자, 이 말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왜 때리겠어?
대등하니까 그런 거야. 자, 만약에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게 대등하지 않으면 과징금 왜 때리겠어? 그냥 영업 정지만 때리지. 그치? 자, 그러면은 대등한 제재수단이다. 오케이입니다. 자, 위반 행위자가 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견해는 A에 대한 찬성 입장이다. 라고 한대요. 자, 그런 거지. 자, A는 선택권을 주자인데, 자, 선택권을 주는 게 무조건 이제 피해자나 행정청의 이득으로만 끝나면 선택권을 주자고 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권을 주자는 찬성 입장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자, 2번 봅니다. 자, 공익성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여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영업정지의 제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게 아까 얘기한 그거야. 자, 공익성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면 의료나 복지 분야 이외에서도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고 할 거야. 자, 그런 시도를 할 건데, 자, 그러면은 영업정지 처분의 제재 효과를 떨어뜨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업정지 처분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게 A 과징금 내지 이거야. 자, 그런 업장이 늘어날 겁니다. B가 적용이 되면. 자, B가 적용이 되면. 근데 뭐라고 했어? A에 대한 반대 입장이라고 하지. 자, 이거는 주체가 틀렸죠? A가 아니라 B에 대한이야. 자,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자, 다음 37번. 자, 3점짜리 문제네요. 자,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 자, 보기 보세요. 자, A 약국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고요. 자,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1개월을 받았대. 약사니까 약국이다, 그지? 그러면 의료 분야니까 공공성이 이제 조금 공공적 편의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그지? 자, 그러고요. 영업정지 처분 1개월을 받았는데, 자, 손해를 우려한 영업자는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래요. 자, 그러면은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행정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해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약사법 규정을 근거로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년도 총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900만 원의 과징금을 산정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처분을 한대요. 자, 그러면 결국 어디에 적용을 받게 됐죠?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에 적용을 받게 됐지. 자, 그래서 900만 원을 때려 막았어. 자, 하지만 영업자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과징금을 일괄 납부한다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분할 납부를 희망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약국이 조금 어렵나 봐. 과징금 900을 이제 바로 못 내는 상황이라서. 자, 근데 지금 어디까지 내라고 했어요? 자,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라 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러면은 자, 이 처분에 대한 분할 납부의 신청 가능 기간은 자, 마지막으로 내도되는 날인 60일째 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지. 그러면 자,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자, 1번 봅시다. 자, 1억 원은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이다. 가장 많이 부과할 수 있는 금이고 뭐 실제로는 900만 원 부과됐죠. 자, 1번 문제 없네. 자, 2번 영업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기 위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 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까지 내도 된다잖아. 그지? 그러면 기한은 60일까지인 거고 50일이 지났다면은 10일 나는 시점이니까 요때는 해도 되지. 그지? 자, 2번 괜찮고요. 자, 3번 행정청에서는 영업자의 민원을 수용하여 경영 악화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했대. 아니야. 자, 여기 경제적 악화에 따른 경제적 손해는 분할 납부에 대한 판단 근거고, 자, 900만 원을 산정한 이제 근거는, 자, 여기 보세요. 약사법 규정을 근거로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뭐해? 전년도 총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거지. 경영 악화가 그 이유가 아니지. 자, 그러면은 답은 자, 여기서처럼 3번이 되겠죠? 자, 답은 2번, 4번, 2번, 3번 순서인 문제입니다.